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정지된 상황인데요. 근데 정작 시장의 돈들이 이런 와중에 쉼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 정부가 멈춰섰지만요. 시장의 돈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표면적인 뉴스랑 돈의 흐름 사이에서 묘한 괴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월 31일 0010으로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일부가 소진되면서 필수 부처를 제외한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는 이 부분 셧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의 상원 측에서는 뒤늦게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요. 정작 하원이 휴회 중이어가지고 표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탓입니다. 뉴스에서는 미국 정부 마비됐다, 수십만 공무원 일시 무급 휴가다, 이런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는데 얼핏 봤을 때 굉장한 위기처럼 들려요. 세계 최대 경제대국 정부가 멈췄다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것만 같습니다. 이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투표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지금 미국은 셧다운이라는 단어로 멈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돈은 놀라고 있지 않습니다. 헤드라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채권은 오히려 사고, 달러는 버티고, 금은 조용히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정치가 멈춘 자리에 돈은 이미 탈출로를 그려놓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셧다운 자체보다도 그 뒤에서 움직인 돈의 습관들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가 시끄러울수록 우리는 숫자를 더욱더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점 시장 반응을 보면 전혀 딴판이에요. 이 채권 투자자들은 오히려 미 국채사들이면서 국제금리가 약간 내려갔죠. 주식시장도 큰 폭의 급락 대신에 관망세로 출발했습니다. 달러 가치도 폭락은커녕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뉴스가 위급해 보이는데 돈은 왜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사실 이번 셧다운은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정쟁으로 이 크고 작은 셧다운들을 20차례 넘게 겪어왔어요. 불과 작년 가을에도 43일간 정부 문을 닫았던 최장기 셧다운이 있었죠. 그 전에도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문 닫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또 시작이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고 과거 경험상 정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열렸었고 밀린 급여도 결국에 전부 다 지급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단 조금 불편하겠지만 곧 해결되겠지 이런 심리가 깔려있다는 거. 이 뉴스는 위기처럼 보도하지만요. 정작 큰손 자금은 이번 일을 단기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가벼운 거라고 지나쳐버리기엔 반복되는 그 배경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셧다운이 자꾸 발생을 할까요? 이번에도 표면적으로 이민 정책 예산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충돌이라고들 합니다. 이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을 포함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는데 하원의 보수 강경파들이 반대하면서 그 시한을 넘겨버렸죠.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 예를 들자면은 이민세관 단속국 IC 요원의 총격 사건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민 단속 방식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산을 손봐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당 공화당 내부 강경파는 오히려 양보를 거부하고 이런 식의 정치 싸움이 셧다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예산 편성 메커니즘 자체가 이런 정쟁의 무대로 반복 활용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방 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12개 세부 법안으로 나뉘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의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요. 임시로 예산안 연장하는 조치를 남발하고요. 서로 인진극을 벌이는 것처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다가 시한을 넘겨버리면은 이렇게 셧다운이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정치의 극단화라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예산 협상을 볼모로써 정부 기능을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를 낳고 있다는 거. 작년 가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정부가 장기간 문을 닫았었고 그때도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정책, 당시에는 의료보험 보조금 문제였었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인 극한 대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시장의 돈들은 이미 결과까지 내다보고 행동에 들어간 거고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달러 가치도 초기에는 살짝 흔들렸지만요. 금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미국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세계 기축통으로서 이 달러의 지위는 당장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시장의 묵직한 판단들이 작용을 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할 때 그 이면의 변화들을 더 주의하셔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차분해 보이는 시장 밑바닥에서는 서서히 탈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 미 국채랑 달러를 향한 근본적인 신뢰가 조금씩 금이나 다른 곳으로 분산되는 조짐 말이죠. 눈에 띄는 예시로서 금 가격이 최근에 폭등해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미국의 잦은 정치 불안에 대비해서 시장 자본이 전통 안전자산으로 대피하고 있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이런 정쟁 반복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이미 나타났어요. 피치 측에서 재작년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정치권 거버넌스가 약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었죠. 이런 경고들이 누적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셧다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무시할 만큼 사소해 보이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과연 지속적으로 신뢰할 만한가 이런 물음을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셈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이런 일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동맹국들은 미국 내부 정치 문제일 뿐이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요. 한편으로 미국 행정부의 리더십 공백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예산이 묶이면 외교 안보상의 유연한 대처에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동맹국 지원 예산 집행이라거나 국제 개발 원조 이런 자금 송금까지도 전부 다 지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글로벌 무대에서 공격의 소재로 삼을 수도 있겠죠. 미국이 자기 정치도 못 추스르니까 국제 현안을 신뢰할 수 있겠냐, 이런 논리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작지만 누적되는 신뢰 저하들 자체가 먼 훗날 국제 금융질서 개편의 움직임으로써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크립토 옹호론자들은 연준이 문 닫아도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간다, 이런 식의 이상론을 말을 하곤 합니다. 사실 연준 같은 경우는 정부 예산이랑 무관해서 멈추진 않는데요. 다만 그만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외부 요인에 영향받지 않는 이 독립적인 시스템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겠죠. 리플 XRP 같이 이 특정 용도에 맞춰진 암호자산 역시도 네트워크 자체는 누구 허가 없이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탈중앙 시스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정작 가격 흐름을 보면 그런 이상적인 담론과 다르게 현실 투자판에서 크립토도 영락없이 출렁였습니다. 지난주에 후반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최저치 부근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 9만 달러 선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대까지 밀렸고, 이더리움 포함해가지고 주요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전이가 된 건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리플 XRP 같은 일부 코인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라는 거. XRP가 같은 기간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서 한 개당 1.9달러 안팎에서 비교적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XRP만의 호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작년부터 워낙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찌됐든 크립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연방정부 셧다운이라고 이 크립토가 갑자기 주목받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시나 위험자산이다, 이런 인식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사건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암호화폐랑 전통 금융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번 사태에서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 흐름에 주목을 했어요. 먼저 기관 자금의 움직임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투자 신탁에서 대규모 환매가 발생한 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투자에 들어왔던 자금들인데 이 거시 불안성이 감지되자마자 빠르게 돈을 회수해버렸어요. 이 돈은 겁이 많다라는 속설 그대로 위험 신호 앞에서는 일단 몸을 사린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온체인상의 스테이블 코인 동향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크립토 안에서 달러를 대신하는 자금들이 줄어들었는지 오히려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건데요.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서클 포함해가지고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자체가 상당히 감소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뜻인 거고, 시장 투자자들이 코인에서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들고 있겠다라는 움직임으로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채권 시장, 금 시장, 그리고 크립토 내부 지표까지도 모두 다 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건 바로 조심하자, 현금 확보하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독자분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앞서 강조드린 것처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역대로 봤을 때 정부 셧다운 자체가 오래 끌지 못했다라는 거, 정치인들도 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머지않아서 예산안 통과되고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오늘 드라마틱한 뉴스도 곧 잊혀질 거예요. 그런 단기 뉴스의 매매로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오히려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번에 드러난 돈의 속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정부가 멈춰도 돈은 멈추지 않는다. 이걸 되새겨 보셔야 되는 거고, 눈앞의 정치 드라마에 몰입하시기보다도
그 순간에 거대한 자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값지겠죠. 이번에도 큰손들은 재빨리 안전자산으로 피했고 위험한 자산에서는 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사태가 진정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시장 자금을 투입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이런 반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슷한 뉴스를 접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갈등의 소용돌이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시기보다도요. 이 채권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달러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가, 금이나 유가 같은 자산들은 어떤 신호를 주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이 돈의 방향성을 보면은 현재 이슈의 본질과 시장의 속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번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겠죠. 저는 이번 부분 셧다운을 보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했어요. 한 개는 역시 이번에도 큰 문제 없이 끝날 거다. 시장은 곧 제자리로 돌아갈 거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일이 너무 잦아졌다. 시장에 작은 금이 있어야 해서 거대한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런 시각입니다. 이 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늘 봐왔던 익숙한 흐름인데요. 매번 정치권은 싸우다가 막판에 격적으로 합의했고 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드라마를 몇 번 겪고 나니까 둔감해졌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거고, 반면 후자의 시각은 조금 더 구조적인 걱정인데요. 이 미국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언젠가 진짜 심각한 실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에 그래도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까지 간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하원이 또 합의를 못한다. 그럼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는 거고 그때 가서 경제에 실제 타격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올해 말에 다시 한번 또 예산 가지고 싸우다가 신용등급이 한 번 더 강등된다거나 이런 식의 후폭풍이 현실화될 위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어요. 이 돈의 흐름을 면밀히 보면요. 표면적인 평온함 뒤에 미세하지만 여러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금값의 사상 최고 행진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축소, ETF 자금 유출 같은 이런 조짐들은 조금씩 준비하는 움직임처럼 보입니다. 큰 위기에 대한 대비 말이겠죠. 스마트머니들은 이번 일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포지션을 다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 정치 상황을 예전보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연방정부 셧다운이나 미국 부채 한도 위기 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그러면 머지않아 국제금융질서에서 시장 자금들이 미국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이런 흐름들이 뚜렷해질 수가 있겠죠. 그 대안이 금일지, 유로나 위안화일지, 아니면 또 다른 통화일지, 아니면 또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일지, 리플 XRP일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시장의 돈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번에도 돈은 벌써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채 샀고요. 금 사고 현금 쥐고 버티는 정도겠지만 이런 미세한 방향 전환이 모이면은 나중에 정말 큰 흐름으로 바뀐다라는 거. 저는 그 단초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해석 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정치권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정도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거나 미국 제도가 개선돼가지고 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상황은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미국 밖에 갈 곳 없는 돈의 속성상 약간의 잡음은 있더라도 결국 계속 미국 재산을 선호하는 상태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 해석은 지나친 기우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정부는 멈춰도 돈은 이미 다른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이 흐름을 읽고 대비할 필요를 느낍니다.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 뉴스가 자극적이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돈의 흐름이라는 거. 이 정치 이벤트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자금 동선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무엇보다 뉴스 헤드라인보다도요. 시장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투자 판단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이 정부가 멈춘 사이에도 돈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정부는 멈춰도 돈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투자 시장은 한 종목이 아니라 흐름 전체를 보는 사람에게 기회가 보이는 시장이에요. 이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투자 시장인데 우리는 정말 이상하게도 하락 구간에만 들어왔을 때 왜 이것만 안 오르나, 왜 내 코인만 멈춰있나 이러면서 시장 전체가 아니라 딱 하나의 종목만 붙잡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그 순간 시야가 가장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은 정말로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리플 하나에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계좌의 한 줄 숫자에만 감정이 묶여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가만 보면 정말 재밌는 건요. 리플이 조용할 때 알트들 튀어나오고 알트들이 숨고르면 또 리플 움직이고 시장이 항상 어딘가에서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 곳만 보고 있으면 그 기회를 전부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에 왜 이것만 안 가나 이런 불만이 쌓일수록 투자는 더 재미가 없어지고요. 지금 어디가 움직이고 있지?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기 시작하시면은 같은 시장인데도 훨씬 여유가 생기고 대응할 카드가 늘어나고요. 심리가 안정이 되는데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난다. 그럼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리플이 재미가 없어져서 단기 단타 종목 찾으실 때 많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너무 큰 욕심과 눈치 보기 매매하다가 결국 수익 실현의 기회 자체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너무 무리한 목표 타점보다는 현실적인 단기 고점에서 목표 타점 잡고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천천히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신의 영역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원칙 매매 활용하시면서 시장의 재미를 잡고 오히려 단기 종목을 통해서 리플을 단기 저점에서 모아나가는 이런 방향을 찾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투자가 아니라 시장의 전체 판을 보는 투자, 한 종목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요.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 투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인 거고 결국에 수익은 한 코인에서 나는 게 아니라 넓어진 시야에서 나온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고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